say I'm doing alright, I'm doing just fine, but I'm scattered, and I cry. 좋은 사운드의 기본은 좋은 레코딩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영상과 같아요. 원소스가 좋아야 마지막에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원본이 좋지 않은 소스에선 절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율로 보자면 좋은 사운드의 70%는 레코딩에서 결정되고요. 나머지 30%가 프리미어나 팝컷 등의 이펙팅을 통해서 아주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I don't wanna be the one with answers. 자, 그럼 좋은 레코딩을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카메라와 마이크의 기본적인 세팅이 잘 돼 있어야겠죠. The thought of her being a private dancer. It's just a little. 소니 카메라의 경우 기체에 들어있는 프리앰프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프리앰프가 없는 패시브 마이크를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녹음돼요. 대표적으로 로데사의 비디오 마이크로가 소니 바디들과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소니 바디일 경우 충분히 자체 인풋 레벨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캐논 바디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프리앰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마이크보다는 자체 앰프를 내장하고 있는 액티브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그나마 좋은 사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니 카메라의 경우 오디오 인풋을 15 정도 잡아주시면 충분한 레벨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캐논 카메라는 자체 인풋을 5에서 7 정도로 최소화시켜 주시고 외장 마이크에 플러스 20dB 옵션을 켜서 외장 마이크의 프리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o I stay awake, I don't wanna be dreaming. Cause my heart aches when I wake up, it's a sleeping way. 대부분의 카메라용 샷건 마이크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샷건 마이크라고 해도 1m 이상 떨어져 버리면 수음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경우 저음은 아래로, 중음은 앞으로, 고음은 위로 향하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미간과 정수리 사이에 마이크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광각 렌즈를 선호하죠.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와 얼굴을 가깝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킹 위치가 좋아집니다. But I'm scattered, we're just friends. 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리미어 프로 CC 2019 버전 지금 열려 있고요. 제가 클립을 갖다가 하나 올려놨죠. 네, 이거 뭐 30분 전에 지금 나가서 짧게 촬영을 해온 영상이고요. 한번 볼게요. 수많은 입과 마이크를 1m 정도 거리로 두시고 살짝 위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음력을 좋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들었을 때 크게 나쁘진 않죠. 네, 마이너스 3dB에서 마이너스 18dB까지 출렁출렁 거리면서 지금 소리 들어와 있는데요. 레코딩 자체는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낙폭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주위에 지금 소음이 같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이펙팅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가장 높이 나왔던 레벨이 마이너스 3dB 정도 되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펙팅 처리를 하기 전에 레벨을 마이너스 9 정도까지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제일 높은 레벨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오디오 게인 가셔가지고 adjust gain by, 아까 제일 높은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후 처리를 할 거예요. 오디오 탭으로 가시고요. 자, 오디오 탭 보시면 오디오 클립 믹서는 아니고요. 오디오 트랙 믹서입니다. 오디오 트랙 믹서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펙트하고 샌드들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펙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파라메틱 이퀄라이저라는 거 하고 멀티밴드 컴프레서라는 두 가지 이펙트를 쓸 건데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먼저 파라메틱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듣기 싫은 소리, 노이즈 같은 것들을 커팅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멀티밴드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작은 소리는 조금 더 크게, 큰 소리는 조금 더 작게 평준화 시켜준 후에 전체적으로 부스트 시키는 부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띄워볼게요. 먼저 필터 앤 EQ 가셔가지고 밑에 보면 파라메틱 이퀄라이저라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자, 요런 창 뜨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수많은 입과
마이크를 1m 정도 거리로 두시고 살짝 위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음력을 좋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소리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그래프들이 출렁출렁하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밑에 저음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이제 중음대를 의미를 하고, 여기는 하이, 여기는 초하이, 네, 초고역대를 갖다가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 음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퀄라이징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뭐 일일이 다 만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매번.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처리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밑에 보시면 HP라고 있죠. 이 하이패스 필터예요. 저 밖에서 이렇게 레코딩 수음을 했을 때 대부분 요 저음 부분에 듣기 싫은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를 켜주시고요. 40Hz로 되어 있는 걸 80Hz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곡선으로 떨어지면서 듣기 싫은 로우 쪽 주파수대를 걷어줍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98.5%가 남성분들이거든요. 남성분들 보이스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 보시면 200Hz가 있죠. 요 200Hz 뒤쪽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팅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200Hz 밑에 쪽에서 커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남성분들 들어보시면 바가지를 거꾸로 엎어놓고 치는 때 나는 소리 같은 그 답답한 소리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마이크로 수음할 때. 그나마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였기 때문에 그 마이크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파수대를 최대한 걸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Hz 조금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수많은 입과 마이크를 1m 정도 거리로 두시고 살짝 위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음력을 좋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2번 이퀄라이저를 150 정도 배치를 시키시고 마이너스 2.5 정도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남성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140Hz에서 180Hz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나중에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주면서 부스트를 시킬 때 훨씬 목소리가 명료하고 맑은 듯한 느낌으로 소리를 갖다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 경우에 사실 이거를 갖다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하이패스 필터 정도만 잡아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소리들을 깎아낸 거고요. 이제 작은 소리는 크게, 큰 소리는 조금 작게 균일하게 만든 후에 부스트를 시켜주는, 자, 앰플리튜드 앤 컴프레션 가셔서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켜주세요. 자, 눌러보시면 짠 이렇게 뭐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이미 EQ를 우리가 주면서 안 좋은 소리들을 커팅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많이 만질 필요가 없고요.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소리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은 여기 있는 프리셋 중에 제일 첫 번째 브로드캐스트만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냥 띄워놓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이거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뭐를 보면서 들어보셔야 되냐면 레벨을 보세요. 수많은 입과 마이크를 1m 정도 거리로 두시고 살짝 위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음력을 좋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부스트도 물론 됐지만 작은 소리는 더 올라왔고 큰 소리는 조금 눌러지면서 낙폭 차이가 확 줄었죠. 이렇게 돼야 핸드폰으로 듣던, 스피커로 듣던, PC 스피커로 듣던 어떤 곳에서 들어도 똑같이 균일한 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후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tay wide open. 나레이션을 녹음할 때는 샷건 마이크보다는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샷건 마이크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수음하실 수 있고요. 사운드 후보 정시에 이펙팅이 훨씬 잘 먹습니다. 대신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굉장히 작은 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에어컨의 팬 소리 등이 굉장히 크게 녹음됩니다. 또 벽이나 천장을 통해 반사되는 소리 또한 크게 녹음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잘 디자인된 흡음재를 부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신다면 책장이나 두꺼운 커튼 등을 사용해서 마이크 뒤쪽과 피사체 뒤쪽을 채워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보이스 처리가 끝났다면 이제 음악과 믹스를 해봐야겠죠. 먼저 레벨의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쓰는 대부분의 음악들은 마스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링이 된 음원의 경우 악기 구성과 비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0dB까지 꽉 차있는 레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보이스를 다 잡으셨다면 이 마스터링된 음원과 보이스에 어느 정도 통용되는 레벨링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트가 강한 음악의 경우 대사가 섞이면서 낼 수 있는 음악의 최대 레벨을 마이너스 18dB 전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즈나 클래식 같은 화성 위주의 곡일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dB까지 올려서 사용합니다. 물론 곡의 악기 편성에 따라서 큰 부분은 조금 줄여주고요. 작은 부분은 조금 키워줍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지점, 대사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음악과 삐롤샷이 나오다가 갑자기 대사가 시작되는 경우 음악을 줄이는 포인트를 잘 체크해보세요. 요즘은 유튜버들에 따라 감각적으로 확 줄여버리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버리면 감각적이기보다는 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악을 줄이는 것은 티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대사의 집중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대사가 끝나고 음악이 커지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도 대부분 전환 포인트가 많아요. 이때는 오히려 음악을 티가 나게 확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이전에 만들었던 꿀팁 시리즈에 비해서 이번 영상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간략하게 추려내는 게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잘라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것 이외에도 사운드와 음악의 믹싱 팁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푸우 작가 불러갑니다. 들어가세요. Like a body of water.